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실습 문제 해설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문제였고 여러분이 2문제는 실습 및 과제로 제출했던 문제들이고 세 번째 문제는 그 중간고사 힌트로 줬던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하는 문제였고 4번과 5번은 응용 문제에 해당이 됐죠. 자, 문제 1번은 당뇨병 환자 예측 문제였습니다. 분류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또 평가 지표를 또 친히 categorization accuracy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회귀 문제라고 착각한 친구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train.csv, test.csv, sample submission 파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당뇨병 환자 데이터 구성을 살펴보시면 요 train.csv가 총 392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한 데이터의 속성이 총 31개 더하기 당뇨병 여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1개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총 171명에 대한 데이터와 나머지 요 데이터 그 당뇨병 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31개의 어트리뷰트 혹은 설명 변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171개 곱하기 1, 즉 당뇨병이다 아니다, 즉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지표를 채워서 제출하면 되는 문제였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요 문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교수님은 중간고사 1번 문제를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제출하기 위한 리더보드의 베이스라인 2개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했던 KNN, 리니어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QDA, LDA를 일단 다 돌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모두 다 돌려서 성능이 가장 좋은 녀석을 고르는 거일 테니까요. 자, 교수님의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베이스라인은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가장 요 성능 중에서 낮은 성능을 기록한 리니어 리그레션의 를 가지고서 베이스라인 1을 구축을 해놨고 가장 성능이 높았던 요 LDA를 가지고서 요 베이스라인 2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가장 베이스라인이 높았던 LDA를 가지고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연습을 여러 번 한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요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크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 앞에 부분은 이미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에디트하고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이미 이 캐글 데이터라고 하는 게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땡겨올 수 있도록 설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너의 데이터가 첫 번째 요 셀을 실행을 하면 네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경로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각각의 CSV를 판다스를 통해서 로드하면 됩니다. 다행히 여기 판다스는 이렇게 import pandas as pd라고 해서 디폴트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심지어 read CSV, read underbar CSV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읽습니다. train 데이터, 그리고 test 데이터, submit 데이터. 왜냐면 submit 데이터를 읽는 이유는 이 포맷에 맞춰서 우리가 submit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정답만 이 submit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판다스 테이블에, 즉 데이터 프레임에 담아서 제출을 할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물론 앞에 PPT 자료에서 각각 트레인과 테스트가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긴 했지만 교수님은 보통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프린트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트레인 데이터에 398개의 데이터가 32개의 어트리뷰트, 즉 31개의 설명 변수와
하나의 정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171개 데이터 31개. 그리고 서브밋은 171개의 내가 이 당뇨병 환자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하나의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트레인 데이터에 실제로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교수님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서 봅니다. 그러면 요렇게 보시면 요 판다스는 헤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앞에 부분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판다스 옵션 디스플레이에 맥스 컬럼스라고 하는 걸 넌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모든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교수님이 한번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넌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점점점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인데 어이구 이게 한번 옵션이 세팅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리셋을 한번 할게요. 리스타트 세션. 네. 리스타트는 정말로 리스타트인가요? 스탑 세션. 초기화를 하고 싶은데 지금 나갔다 올게요. 뒤로 리브 에디트하고 분명 어디 있을 텐데 아까 그 디스플레이 옵션을 맥스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얘는 다 보이나 봐요. 교수님이 이따가 한 131,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점점점 이렇게 돼서 중간에 지금 이 32개의 데이터가 다 안 보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맥시멈으로 풀면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 unnamed 32는 nan으로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거해 하거나 뭐 평균값으로 채우거나 0으로 바꿔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보이면 얘는 실수화로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 다이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환자의 여부를 즉 당뇨병 환자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1번, 0번과 1번 클래스 즉 이진 분류를 하면 되는구나라고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는 X와 Y 즉 라벨과 학습 데이터를 분리를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트레인에서 이 다이그노시스를 없애면 되니까요. 없앤 게 X트레인에 해당이 되고 다이그노시스만이 Y에 해당하니까 교수님이 이 드랍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판다스에서 제공을 해줘요. 이 드랍이라는 걸 쓰고 이 엑시스 축이 이 방향, 특정 방향을 정해주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 보이세요? 이 nan을 제거를 하려고 교수님은 지금 이 컬럼을 그냥 0을 대입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xtrain. 자, xtrain 보시면 다이고널시스 없죠? 없고 unnamed 32에 nan이었던 게 이렇게 0으로 채워져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데이터 전 처리 과정이 끝났어요. 즉 다시 위로 올라가서 데이터를 로드했고요. 데이터 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면 되죠. 학습 과정이 어디까지죠? 여기까지가 학습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수도 없이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모델 학습. 근데 여기 지금 모델 학습이 LDA를 이용한 모델 학습에 지금 예시에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거죠? 학습된 모델을 이용한 추론이죠. 이거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고 이 X트레이는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보기 위한, 즉 추론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밖에 없죠. 왜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라벨이 없기 때문이죠. 즉 제출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과 추론을 동시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딱 했더니 어때요? 애큐러시 스코어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0.9698 정도가 나왔대요. 뭐 상당히 높은 수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캐글 리더보드에 제출하기 위한 나의 답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서브밋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내가 채워야 되는 CSV 파일을 읽어왔던 서브밋 파일이고요. 서브밋에 대한 걸 살펴보니까 모든 값이 지금 1로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뭐 앞에 뭐 한 5개만 볼게요. 여기 보면 다이그노시스가 1로 다 채워져 있어요. 이 소리는 그냥 정답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1이라고 하는 값을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다이고노시스라고 하는 요 밑에 1, 2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에 내가 예측한 y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프리딕을 대입하면 되겠죠? 어떻게 대입한다? 판다스의 기능 이렇게 다이고노시스에다가 y 언더바 테스트 프리드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헤드를 넣어보면 5개 해보면 원래 1112였던 게 0006로 바뀌었네요. 자, 정답이 들어간 거죠. 좀 더 많이 보고 싶으면 뭐 20. 그러면은 0000, 10111 이런 식으로 나의 예측값이 지금 서브밋이라고 하는 판다스 변수에 대입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to 언더바 csv라고 하면 요 my submit 못하네요. 서브미션이었을 텐데 submit.csv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내 서브밋 판다스 파일을 즉 요 위에 있는 요 녀석을 csv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어에 해당이 되겠죠. 네, 한번 제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아직 다 안 했으니까 run all 하겠습니다. run all 하면 아마 요게 만들어졌고 세이브 버전에서 여러분 요 save and run all 커밋을 눌러서 세이브 합니다. 자, 제출 파일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5개가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교수님 앞에 거 말고 버전 5번째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대략적으로 파일을 본 다음에 go to viewer로 가셔서 실제로 지금 나의 이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my submit.csv가요. 그래서 이제 제출을 이렇게 submit을 하면 리더보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죠. 스코어가 딱 여기 보면 0.9415 해서 베이스라인 언더바 2에 해당하는 0.94152라고 하는 결과를 얻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이 당뇨병 환자 예측 문제는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여러 번 풀어서 이젠 익숙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 문제도 실습이나 과제로 여러 번 여러분들이 했던 문제고요. 바로 따릉이 사용자 예측 문제입니다. 평가 지표는 루트민 스퀘어 에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평가 지표를 통해서 회귀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따릉이 사용자 예측 문제의 데이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train.csv는 그 안에 1000 곱하기 1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즉
1000명에 대한 데이터와 11개의 어트리뷰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따릉이 사용자 수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설명 변수 10개와 정답 변수 1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총 327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냥 요 id hours에서 총 이 앞에까지 10개가 존재하고 요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예측해서 요 샘플 서브밋을 만들면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은 베이스라인이 첫 번째가 RMSE, 그러니까 RMSE는 에러 값을 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1번은 81.48219고요. 베이스라인 2번은 49.9765에 해당이 되네요. 노트북 가볼게요. 자, 노트북에는 총 디시전 트리와 리니어 리그레션과 KNN 리그레서로 푼 3개의 타반이 있는데 보시면 KNN이 제일 성능이 낮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그 다음에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이번에 KNN보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달라진 점은 앞에 1번 문제와 달라진 점은 모델 체인지밖에 없어요. 쭉 보시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보시면 교수님이 아까 이거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로지스틱 여기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란 말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부분입니다. 결국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은 디폴트로 지워주고 여기는 데이터 읽고 또 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따릉이 사용자의 수를 가지고 있는 판다스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카운터를 뺀 거를 학습 X, 카운트는 Y 이렇게 변수를 2개로 나눠서 정의를 하고 요 부분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요 앞부분이 역시나 모델 학습, 모델 학습 그리고 여기가 학습된 모델을 이용한 추론 여기가 대략적인 학습 데이터 평가 여기가 출 파일 저장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교수님 같은 경우 복붙했습니다. 기존에 앞에 1번 문제를 푼 다음에 복붙을 해서 붙였고 내 코드니까 그리고 드랍할 때 바뀌는 변수는 요 PPT를 보고 여기 이 Y 값에 해당하는 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사실 교수님도 헤더를 보고 알아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데 스트린 뭐 실행을 안 했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 뭐 앞에 5개만 볼 거면 여기 ID, hours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변수를 보고서 알 수 있는데 지금 끝까지 카운트가 밀리지 않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pd display option max가 옵션 디스플레이였던 것 같은데 옵션 디스플레이
교수님이 뭔가 잘못 썼나 봐요. 그러면 잠깐 뽑아서 아휴. 음. 옵션스 금방 까먹네요. 자, 이렇게 넣고 해보면 카운트를 드랍을 해서 카운트가 없군요. 그러면 얘를 이것만 실행해보고 지금은 아마 카운트가 있어야 될 텐데 실행하고 실행. 여전히 x 언더바 트레인에 카운트가 없는 이유는 이상한데? x 트레인이군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그러면 카운트에 지금 실제로 따릉이 예측, 사용자 예측 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교수님도 요 카운트를 보고 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하고 저장해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제출하면 돼요. 런을 하고 실행 끝났으니까 세이브 버전, 커밋, 세이브. 시간 좀 걸리네요. 기다려 볼게요. 네, 그래서 고투 퓨어 가셔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여기 서브밋 버튼을 누르세요. 서브밋을 누르면 제출이 됐죠. 그러면 여기 49.97655 여기 베이스라인 두 번째 거 49.97655가 나왔죠.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아마 여러분이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KNN을 교수님 이 노트북은 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버전을 바꿀 겁니다. 지금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데 바꿀 거고요. 이게 KNN은 누르고 들어가서 보면 뭐 아까 그 얘기했던 모델 부분만 딱 KNN 리그레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는 지난 학기 인공지능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너무 익숙한 문제예요. 그 손글씨 데이터셋, 보통 이제 엠리스트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엠리스트 이 데이터셋 이름이 엠리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유명한 데이터셋인데 그 데이터셋 필기체 숫자 영상 데이터셋이에요. 보시면 데이터 구성은 1437 곱하기 65잖아요. 이게 결국 하나는 0에서부터 9까지 숫자이기 때문에 0번 클래스에서 9번 클래스까지 10개에 대한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 정보는 64개가 있는 거예요. 설명 변수 64개, 그리고 학습 데이터 1437개, 테스트 데이터 360개. 근데 요 64라의 의미가 뭐냐면 8x 8짜리 엠리스트 데이터예요. 우리가 이제 영상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영상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크기가 있잖아요. 8 곱하기 8짜리 영상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x8을 1x64로 리쉐입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제공을 한 거고 평가 지표는 카테고라이제이션 애큐러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분류 문제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3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치고
리더보드를 가서 보면 선생님이 여기 리더보드에도 베이스 라인을 1, 2로 나눠놨고 교수님 노트북을 보면 역시나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QDA가 0.84166으로 가장 낮은 스코어를 보였고 그리고 가장 높은 스코어를 보인 거는 여기 KN을 이용하면 0.98611이라고 하는 스코어를 보였어요. 아, 참고로 교수님 지금 모델 학습할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 디폴트 파라미터 사용하고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은 역시나 여기서 KNN 분류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고 자, 볼게요. 사실 여기도 교수님 앞에 1번 문제 풀고 복붙을 했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는 디폴트로 캑을 해서 주는 거고 데이터 읽고 이 데이터 읽을 때 패스 맞추는 거는 캑을 여기 실행하면 나오는 요 그대로 복붙해서 집어넣었어요. 요 인덱스 컬럼 0이면 0번이 인덱스용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이게 없으면 인덱스 컬럼이 하나 늘죠. 그러니까 요 교수님은 0을 통해서 다 없앴어요. 그리고 이렇게 쉐입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또 실행을 하고 이렇게 쉐입 확인하시고 역시나 학습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쭉 하면 63까지 있죠. 이 0부터 63까지 8x8의 그 영상 사이즈, 영상을 원디로 눌러놓은 거고 라벨이 바로 해당 데이터가 0번 손글씨다, 1번 손글씨다 해가지고 총 0번부터 9번까지 우리가 숫자가 0에서 9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0에서 9까지 있고 좀 더 보고 싶으면 20, 120을 했네요. 앞소사. 쭉 돌 텐데 이 정도 보면 보이겠지. 네, 여기 보이죠? 0, 1, 2, 3, 4, 5, 6, 18, 9, 0, 1, 2 이렇게 시작하죠. 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똑같이 트레인 데이터는 X와 Y로 나눠야 되니까 역시나 X나 Y 라벨 가지고 나누고 이번에는 모델이 여기 모델 학습 모델이 KN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모델 추론 그리고 여기는 평가.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데이터 로드 여기는 데이터 전처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고 이 정도 데이터 가공, 학습을 위한 가공 그리고 모델 학습, 추론, 그리고 제출 준비 제출 준비하고 세이브 버전에 커밋 세이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KNN 파라미터 디폴트 사용했다는 거 보이실 거고 이 파라미터는 여러분이 판다스 라이브 매뉴얼 열고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교수님 일단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기본 디폴트 코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그 아마 중간고사 준비용 치쉿 드렸잖아요. 그 코드 그대로 사용한 거고 그래서 또 들어가서 서브밋 그러면 여기 0.98611 여기 어때요? 0.98611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베이스라인 두 번째 4점짜리까지 맞췄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응용 문제 두 문제, 심리 테스트랑 여기 심장병 데이터 문제 할 건데 이 설명은 다음 세 번째 동영상에서 이어서 할게요.